뉴스와 음악을 만났을 때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 재건축은 미온적이지만 공공 재개발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위 잘 나가는 흑성 뉴타운 일부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박상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흑성 뉴타운 중에서도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흑석 2구역, 뛰어난 입지 조건에도 재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전체 조합원 중 40% 가까이가 상가 소유자다 보니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에 육박하지만 나머지를 채우기는 앞으로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70%까지 걷기까지도 무진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1%가 남아도 그거는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에서는. 결국 흑석 2구역은 공공재개발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여했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두 번째 설명회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로 갈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무의거든요. 그럼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도시규제를 완화해 1단계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줍니다. 관리처분 때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또 사업비와 이주비를 저리로 융자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 추진이 빨라집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SH나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원 동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로 늘어난 물량의 50% 이상이 임대 물량인데 다만 유형은 다양화했습니다. 지분공유주택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수익공유 전세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5% 정도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조합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지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성북 1구역과 양평 14구역 등 자체적으로 사업이 힘들다고 판단한 구역과 뉴타운 해제구역 등은 의지가 강합니다. 반면 흑석 11구역과 흑석 1구역, 노량진 뉴타운 등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속도를 내는 곳에선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파트만 높이 지어봤자 토지등 소유자한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없잖아요, 별로. 그럴 것 같으면 쾌적하게 사는 게 낫죠. 공공재개발의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전이라 공공대행 수수료, 임대주택 비율, 공공시행자와 소유자 간 권한 배분 등 중요한 세부 조건 상당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와 나와 있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그 정도까지밖에. 또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사업지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부 갈등을 풀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는 재개발 사업장의 숫자가 증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자치구별 맞춤형 설명회는 중단됐지만 관심을 갖는 곳은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재개발이 그동안 답이 없던 재개발 사업지의 희망이 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남길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